자, 우리가 짧게 그러면 나 이제 막 정신이 들어서 입이 풀렸는데 순도 높은 취재와 이 평론을 또 자랑하시는 우리 구교훈 기자님께 그것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대목이 아니라 이미 다 어디로 흘러갈지 이제 알게 됐거든요. 저는 저와 신인규 변호사는 어디로 지금 흘러가야 되는지 그 당위성과 어디로 흘러갈 것 같은지 그 예상 정도는 좀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저희 방송하기 바로 직전에 뉴스타파가 8시에 보도를 했는데 오세훈 스폰서가 강혜경 씨에게 명태균 그냥 20억 주고 이거 사건 덮자라 그랬대요. 진짜요? 근데 이게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 명태균 게이트 보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연락이 와서 국민의힘이나 이제 이 보수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명태균 20억 주고 덮자. 사건을 무마하자라고 제안을 한 걸로 드러난 거예요. 방금 나온 기사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오세훈 스폰서로서 보수가 종말에 이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려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오세훈의 최측근이자 이 스폰서인 사람은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얼추 예상이 됐는지 위기의식이 발현된 거죠. 그래서 명태균의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자 우리 명태균 20억 주고 덮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기사가 예고편에 저도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이러저러한 기사들을 검색하고 왔었는데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그 서울시장과 가까운 그분이 인터뷰에서 강혜경 씨가 자기한테 뭐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보도가 나왔거든요. 서울경제께 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보고서 이게 무슨 맥락과 어떤 취지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국은 강혜경 씨와의 금품 관계라는 게 보면은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단순하게 충격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좀 나선 거기 때문에 말로 하는 회유 이상의 굉장히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오세훈 씨의 스폰서라는 김 씨가 그렇죠. 김 씨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명태균한테 20억을 주고 이 사건 전체를 덮자 지금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자 핵심이에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게 야마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김 씨가 돈이 많은 건 알겠고 근데 왜 명태균한테 돈을 주면서 강혜경한테 이걸 덮자 그러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강혜경 씨한테 야 내가 20억 줄 테니까 이거 그냥 덮어 이러면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는데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덮어 라고 하면서 돈은 명태균한테 20억 주고 덮자.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느끼는 바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검찰 조사 받기 직전에 나는 이 사건으로 이런 한 푼 받지 않았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봐라. 내 계좌 들여다봐라. 나 이런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죄송한데 돈을 존나 밝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측근들의 어떤 기회를 주고 측근들에게 정보를 흘려주고 자신이 이제 일정 부분 n분의 1을 해먹었다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돈을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나 성격 규정을 이미 이 오세훈의 스폰서인 사람은 명태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강혜경은 김영선과 명태균 사이에 끼어서 여러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네만 덮으면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왜냐면 근데 그 얘기인 즉슨 강혜경 씨도 중간에서 끼어서 사실은 조사를 받거나 어떤 그 지시를 받아서 불법을 이행했다라고 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강혜경 씨도 처벌받을 가능성을 이 스폰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 자네만 덮으면 된다. 다만 명태균은 이걸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으니 그 사람은 돈을 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오세훈의 스폰서가 전체적으로 좀 판을 좀 덮고 정리하려고 하면서 강혜경한테는 대화가 통하니까 나름대로 좀 설득을 말로 하고 뭐 나중에 얼마 챙겨줘 그건 모르지만 근데 명태균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인간이니까 야 저거 20억 30억 주고 일단은 저거 입부터 일단 막자 뭔가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 보네. 그러면 수습하고 무마하는 그 그런 김치라는 후원자가 수습하고 무마하는 정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좀 흥미롭네. 이건 왜 이러는지가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언제 통화했는지가 중요한데 언제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5월 9월 10일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건 초기예요. 완전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가고 이 사건이 어떤 양태로 번질지 누구도 가늠하지 못하던 시기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강 씨 얼굴 안 드러났을 때 아니에요 이때는.
이준석 의원이 뭐 선의의 네. 조언이니 뭐 그거 다닐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 5일 뉴스토마토 보도가 최초 보도. 최초 네. 보도니까 그 7불사 논의잖아, 7불사. ABCD 있을 때 그러니까. ABCD 있을 때 나왔던 보도를 보고 이 정도로 뜨악하고 놀랐다라고 한다면 와.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이 9월 5일자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9월 보도가. 5일자가 딱 7불사가 떴는데 오 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후원자 김 씨가 나서서 이걸 덮으려고 했다라는 게 너무 의아하다는 거지. 그 상황에서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7불사만 나왔는데. 사실은 왜냐면은 너무 오세훈 멀잖아. 시장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최근 언론 보도를 거죠. 통해 알렸다고 예, 생각하고 예, 있었는데 예. 이분이 하필 왜 지금 나와서 이렇게 했냐라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나와야 했냐라는 이거 되게 의아하다는 거지. 그런 부분도 의아해. 저는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야, 네. 근데 아니 이거는-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 지금. 근데 이거는 좀 의아하다 이거. 이렇든 저렇든 좀 뭔가 이제 뭐랄까 우리가 네. 물음표를 달고 기사를 네. 좀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톱파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요런 어떤 언급이 나왔고 네. 실제 녹취록도 지금 여기 녹취록이 있나 봐요. 녹취록이 있어요. 네. 네. 보도가 됐어. 강혜경과 김모 회장의 통화 녹취록은 심지어 2024년 9월 와. 5일이라고 찍혀 있어요. 와. 네. 9월 5일 통화도 했고 아니, 9월 5일이면 나온 날 아니야 나온 그치 날. 9월 5일도 했고 9월 10일도 한 거야. 와. 아 이게 오타가 또 왜 제가 눈이 좋아요? 5월. 근데 9월 5일과 9월 10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있었고 강혜경에 네. 대한 그러니까. 회유와 무마 수습 시도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이제 야, 오 시장네 이거 의심되네 진짜. 야, 이게 서울시장실을 압수수색을 이제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쵸. 김 씨의 자택과 김 씨의 회사와 오세훈 별장과. 시장, 별장과 오세훈 시장 쪽을 이제는 안 팔 수가 없네. 이쯤 되면. 아니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되면. 뭐 언론이 네. 얼마나 더 해줘야 돼? 뭐 다 떠 먹여줘요? 검찰은 다 땀 먹여줘야지 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지금 이분에 대한 인물 우리가 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도 이미 다 보도돼서 아시잖아요. 네. 김 회장. 어떤 측근인지 네. 이분 제주 별장 소유하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운영하는 그 어떤 상생과 공생의 학교인가 상생학교 네. 거기에 이사진이 다 오세훈 캠프 출신들이라고 맞아요. 하고 네. 여의도 2021년에 같이 선거를 뛰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비공식 후원회장인 걸 정치권에서 다 알고 있었단 얘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해? 이거 왜 덮냐고 자기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해서 왜 뭔데? 덮어? 본인이 뭔데? 왜 20억을 얘기를 왜 해? 그리고 오늘 오전만 해도 참 어이가 없는 게 다 조간에 덮은 게 아니 오세훈과는 상관없이 그냥 비용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강혜경 씨한테 3,300을 맞아요. 네. 그것도 못 믿었는데 이거 봐봐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엄청 이거 묵직한 뭐. 보도가 나왔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크다, 회유 커. 시도라는 게 이렇게 초기에도 있었다는 것이고 중간에도 보면 윤한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네. 대통령 녹취가 나온 다음에 결국 명태균 씨 측을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혼난 녹취도 공개하라 이런 회유 시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런 회유 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법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거는 정직하게 제대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오늘 이 보도도 컸지만 저는 오늘 시방쇼에서 예. 또 우리 신인규 변호사 도파민 또 나오게 하려면 사실 이준석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네. 털보형 있잖아요. 네네. 내가 얘기했잖아. 그 네. 저기 JB타임즈에서 예. 그 인터뷰 내용하고 그 본인들이 안 확보한 맞지. 녹취록을 하나하나 비교해가지고 상호 배치되는 내용을 서로 배치되는 내용을 이미 증명을 했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 또 이준석 의원이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뭐 이준석 의원은 오늘 보니까 그 한동훈에 관한 또 뭐 에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뭐 저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관심도 이제 없는 게 더 이상 그 말에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말에 값어치가 있어야 반박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공방이 가능한 건데 네. 지금은 오 시장만 수사받을 게 아니라 오 시장 다음은 이준석 의원 차례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다음 차례가.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뭐 수사로서 이제는 뭐 말할 때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강력하게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사 받아서 이거는 뭐 결국 수사기관이 정리를 해야지 네. 그 말에 값어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신인규 볼 때는. 검사님 우리가 보통 이제 수사라는 네. 걸 할 때 밑에 단계에서 이제 윗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붉어지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타고 올라가려면 김종인 먼저 하고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하고 김종인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순서적으로 어디를 먼저 파느냐인데 만약에 김영선의 공천거래라고 하는 네. 그 업무방해 그걸 먼저 판다 그러면은 이준석은 바로 주사해 되죠. 그래요. 근데 그쪽보다는 이제 오세훈 시장께 워낙 크게 지금 나와가지고 또 이슈가 되니까 네. 오세훈 쪽부터 먼저 파겠다 그러면 김종인, 오세훈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준석 불러서 하겠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검찰 어디로 입장에서도 가느냐지. 손쉽게 유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 시장이 증거가 거 먼저 분명하고. 하겠지. 그런 오 시장 관계라면 먼저 아마도
왜냐하면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당사자들 공관위에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준석 대표 자체가 발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의 반면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징표가 되는 증거들이 있는 다 나왔어, 다 상황에다가 나왔어.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 이런 얘기가 사실이라고 이거 한다면은 너무 크게 나왔어. 요거는 너무 빨리 움직였네. 그 빼박이야, 네, 빼박. 빼박이네. 그리고 움직인 게 다 들통이 나버렸잖아. 네. 예, 예. 강혜경 이거 씨한테 큰데요? 그냥 뒤집어 씌우려고 했구만. 예, 아니 난 근데 진짜 오세훈 시장 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왜냐면 고소장을 또 써놨다고 하니까 난 찰떡같이 믿었지. 아 진짜 써놨대요. 아 그러니까 나는 써놓은 거죠. 써놓긴 네. 접수를 써놓고 못해서. 일기장에만 써놓고 접수를 못해서 난 진짜 아니 변호사신데 접수를 어디서 받는지 몰라서 접수를 안 시키신 것도 아닐 거고. 예. 써놓기만 하시고. 아니 물론 오세훈 시장 본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김모 씨의 단독 행동이다. 아. 뭐 이렇게 해설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런 반론권은 또 보장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물론 아, 시방 안 나왔기 반론 해야죠, 시방 반론 해야죠. 아 뭐 반론 듣긴 들어야 되는데 네. 이 정도 상황에서 뭐 어떤 반론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뭐 네, 반론을 네. 10시간 하셔도 이거 지금 뭐 수사를 피할 길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는 볼 그냥 때는. 이제 현실 부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오세훈 시장 불거지는 것처럼 유사하게 이제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좀 일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서초갑. 같고요. 그러게요. 서초갑 네. 국민의힘 예. 조은희 의원 영남의 황태자라는 발언을 했죠. 뭐 이제 그런 예. 분들이나 강원도지사인 김진태도 예. 마찬가지죠. 김진태 의원도 지금 헬스클럽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미. 그러니까 이제 충성맹세. 네, 충성맹사를 하러 예. 명태균과 함께 저기 헬스클럽 모 헬스클럽 서울 모처에 있는 데를 예. 갔냐 안 갔냐를 주진우가 물어보는데 예. 주진우 기자가 물어보는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인물이 너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한 사람 네. 또 있죠 또. 그러니까 누구요? 이준석 플러스 지상욱까지. 아 지상욱 예, 네. 지상욱 지금 연락이 안 된대요. 아. 지상욱 원장님 연락이 시민호 안 된대요. 남편. 그 예, 여의도 연락이 연구원 안 같은 된대. 경우에도 지금 미래한국 영수에다 일감을 줬다는데 일감 준 거, 오늘 보도가 예. 나왔는데 야 그것도 참 기이합니다. 미래한국 기이해요. 영수 처음 들어보는데 예. 그 훌지에 대기업인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에서 예. 용역을 줍니까? 아 그리고 조작하는 네. 회사 아닙니까? 뭐 한 3% 올려서 했겠지 또. 아니 당시에 야, 여의도 정말. 연구원장일 때 당 대표 누구였어요? 아 그때가 제 네. 기억으로는 김종인 위원장 때부터 여의도 연구원장 했는데 아. 이준석 의원 하면서 아마 유임을 시켰을 거예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럼 꽤 같이 오래 하겠네. 했을 거야. 꽤 오래 했을 거야. 참 여의도 연구원장. 너무 그 아주 많은 요직입니다. 요직.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이 명태균 게이트는 제발 언제 새로운 것 좀 사실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나 너무 혼란스러워. 아니, 제가 매일 밤이 근데 그 혼란스러워. 얘기 들어보니까 더 나온다고 하던데. 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리는 야, 소문에 의거하면, 진짜. 네. 워낙 녹취를 이렇게 비밀스럽게 소수가 듣고 이제 확정이 됐을 때 공유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거지. 지금 열심히 듣고 뭔가 생산 중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니까. 정보인데요? 혹시 뭐 이렇게 네. 우리 그 깊이 있는 취재를 자랑하시는 네. 구규현 기자님께서 아, 요즘 깊이 있게 저희 취재 못해가지고. 시방구를 위해서 네. 혹시나 뭐 이제 이니셜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아니, 다음번에 꼭 갖고 오겠습니다. 꼭 갖고 오셔야 돼요. 다음 달에. 다음번에 네. 김은지를 쥐어짜서라도 갖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지상욱 의원은 2020년 6월 29일에 네. 여연 원장으로 돼가지고 2022년 9월 16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면은 시기에 하신 분이에요 여의도 원장. 하긴 했네. 예, 그 시기에 2020년부터 아니, 나는 2022년까지. 지상욱이- 예. 지상욱이 미래한국연구소 저기 두드려가지고 명태균 쪽에 부탁한 사람이 오세훈하고 본인 그 친한 지인들 거 맡겼잖아요. 네. 그죠? 그 저기 누구야? 그 저기 정태균이래. 누구지? 나 까먹었다 이름. 저도 이름이. 아 정태근하고 그 보좌관 있어요. 정태근하고 네. 그 그 보좌관 한 맞죠? 명은 지상욱 의원의 보좌관인데 네. 구청장을 나갔다는 거죠. 네. 네. 아하. 그 이제 그 분들을 왜 맡겼지? 그분들만 왜 맡겼지? 난 그것도 궁금하네.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판세 분석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로 데이터를 받아보면 그 로 데이터가 또 쓸모가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지지자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네. 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예. 그게 있대요. 이분들이 정태근 의원 빼고 그 보좌관 같은 경우는
무명이잖아요. 네. 이름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도 여론조사를 탈법으로 쓴다 그러더라. 네네. 계속 돌려가지고 그 지역민들한테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니 할 수는 있는데 합법적으로 정치자금 틀 안에서 회계를 처리를 해서 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몰래 그냥 지상호 원장이 전화 돌려가지고 야 태균아 한 번만 좀 돌려줘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럼 정치자금법을 다 탈법해가지고 다 그냥 자기 맘대로 하지. 다 범죄인데. 아 정말. 하여튼 이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을 한두 번 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아휴 정말. 이제 명태균 게이트는 저희가 매일 따라가고 있으니까 저희 네. 수요일에도 또 다룰게요.